뭐죠? 830? 8번째 열에 30번 나무요. 아, 나무마다 이제 저 소처럼 번호가 붙었네. 예. 아,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이 나무 식재를 해서 각 나무에 대한 수확이라든가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이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고자 그래서 1년. 그럼 아로니아에 대한 외국의 자료는 많은가요? 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예. 식재를 해서 재배해서 수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문을 접근한 것이 아직 없어서 그 자료를 수합하기 위해서 그 식재하고 나서 관리, 수확 모든 부분들을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이제 과수에서는 아로니아 마찬가지지만 예. 전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지금 약간 이런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약간 간략하게 예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아로니아 전정 예. 같은 경우는 예. 보통 보면 뭐 여름 전정, 겨울 전정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는데 예. 1년 내내 전정을 해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단 수확량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수확량을 고민한다면 여름 6월 말부터 그 7월 달에는 가능하면 이 전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열매 가지가 이게 과가 그 형성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결과지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내년 봄에 가서 이것을 전정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년 봄에. 예, 왜냐하면 그럼 결과지를 내년 봤을 봄이라는 때 것은 새순이 올라오기 직전에. 새순이 아니라 꽃이 꽃이 개화가 됐을 때 개화가 되지 않은 가지는 수고를 낮추고자 절단을 하는 전정을 가감하게 실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그대로 열매를 그냥 수확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네요. 꽃눈을 보고서 전정을 한다? 아니 원래 겨울에 가장 밑으로 처져 있는 가지, 땅에 누워 있는 가지, 그다음에 별반 가지를 봤을 때 올해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달리지 않겠다든가 뭐 죽었다든가 이런 가지들은 소금 전정까지도 해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로 키가 어느 정도 있는 키들은 왜냐하면 그 2년생 가지에 열매가 달기 때문에 예. 그 2년생 가지를 봤을 때 모든 것들을 위의 부분을 절단한다는 것은 올해 수확을 포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이게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해보자. 예. 꽃눈이 왔을 때? 예, 꽃눈이 오고 나서. 예. 예. 꽃눈이 오고 나서 그때 요게 결실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해서 예. 결실할 수 없다는 건 과감히 정리해버리고. 예, 예. 일반 과수 전정법은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눈도 저희가 초봄에도 그 가지에 달려있는 눈을 면밀하게 보면 꽃눈인지 잎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꽃눈 같은 경우는 약간 굵고 도톰한 반면 네. 잎눈은 깁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목면 시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꽃눈이 반드시 꽃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면 시비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꽃눈임에도 불구하고 내 나무의 상태가 별반 좋지 않으면 잎눈으로 퇴화를 한다고요. 그럼 꽃으로 피지를 못하니까 예. 열매도 수확도 작아지고 꽃도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면 시비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그러니까 교수님은 동계 방제 겸 목면 시비를 겸해서 이제 예. 자담유황, 자담오일, 예. 그다음에 황토 분말, 예. 그다음에 액비들. 예. 예. 영양제를 반드시. 예. 거기서 액비는 얼마나 넣어요? 액비 같은 경우 보통 그 5리터씩 아니면 10리터씩 해서 총합? 아니요. 하나에 5리터. 그러면 합계는 얼마? 합계가 거의 한 50리터 정도는 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4번 하신 거잖아요. 예. 그죠? 가을에 겨울 전에 2번, 봄에 2번? 예, 예. 그렇게. 그래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들하고 하다 보면 나무들이 교감이 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방제를 하고 나면 특히 우리 자담 오일을 섞어서 방제를 하다 보면 예. 황토 분말이 쭉 흘러내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바닥에 깔릴 정도로 이 방제를 하고 나면 나무를 보면 나무가 흡족해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보여요. 삐리바. 예, 이 눈에서 얘네들이 영양제를 내가 먹고 있다는, 보약을 먹고 있다는 그런 느낌의 이 메시지를. 그때는 이제 자담 유황은 한 5리터 들어가네, 500에. 예. 그 다음에 오일은 10리터 이상 예, 들어가고, 예, 그런 식에서 황토하고. 예. 그 황토를 4번 쓰신 거예요?
황토가 그 중간에는 제가 한 3번은 썼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안 넣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황토 같은 경우도 제가 2012년도에 분말을 만들었지만 저는 만들지 말고 그냥 자가 공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매하지 말고. 왜냐면 산에 가면 자가 제조해라. 아니 황토 산에 가면 황토가 있으니까 뜨다가 물에다가 그냥 풀면 되지. 그 분말을 굳이 사서 쓸 필요가 있겠는가. 뭐 저희 집에야 솔직히 뭐 몇십 킬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하여간 올해 그 농사 지시면서 동계 방제 또 먹면 시비 효과를 단단히 많이 보셨다 보시면. 예, 다. 그러면 이 현재까지 이제 그 아로니아 유기농의 선발로 나오셔서 지금 3년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650평에서 현재 기대하고 있는 이게 관목이니까 크게 많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650평에서 수확량은 몇 킬로까지 지금 내다보고 계십니까? 올해 한 4.5톤에서 5톤 정도는 수확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조수익 평균 2만 원 판매한다면 1억이 거의 육박하지 않겠나. 올해 이제 650평 1억 찍겠다? 예. 그럼 이런 농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수 같은 경우 평당 15,000원 내지 2만 원, 예. 뭐 포도 같은 경우도 하우스를 해야지 2만 원 정도 꼴을 보는 것 같은데, 예. 뭐 기대해 봐도 좋지 않겠는가. 그 예를 들면 이게 이제 1kg에 2만원대, 15,000원, 2만원대 판매가 성사가 된다면 이건 평당 10만원도 훌쩍 뛰어넘는 농사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 농사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관행이 아니라 무농약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재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어차피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 열매뿐만이 아니라 잎, 줄기, 뿌리 모든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일반 그 화학 농약을 방지한다는 것은 나의 머리를 농약으로 샴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득작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묘목업자들이 이제 많이 부추겨가지고 많이 퍼지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저희가 참 가슴 따뜻하게 느끼는 게 묘목도 직접 자급해라.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심없이 주는 거니까 고맙죠 우리는. 근데 사실 묘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나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그 농심을 초심으로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심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이 농심은 그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